대한민국의 한 대학병원으로 5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보내져온 우편물. 유나이티드 보드 명의의 기부금 내역서였다. 기부금 명단을 살펴본 결과 알게 된 놀라운 사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기부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후원한 기부금이 100만 달러를 넘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이어진 기부금의 출처. 존 롱 세브란스. 조선의 최초의 현대식 병원과 의학교를 지어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아들이었다. 120여 년 전 구한말,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낙후된 조선 땅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5천억 원이 넘는 거금을 기부하여 병원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조선인 의사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시발점이 된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조선의 병원을 계속해서 후원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그의 유지에 따라 아들이 조성한 기금이 바로 J.L. 세브란스 펀드. 세브란스는 이미 죽고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이유. 세브란스가의 기부에는 100년을 앞선 노하우가 있다. (100년) 전 세브란스 가문의 기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브란스가 남긴 기부의 흔적을 찾아 우리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로 떠난다. 클리브랜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가 세브란스가 태어나 성장한 곳. 한때 중공업의 발전으로 미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도시다. 현재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클리브랜드가 있기까지 그 역사와 함께한 익숙한 이름이 있다. In the end, I think cities are built around families that make their fortunes and leave a legacy. And the Severances are one of those. Not only with Severance Hall, but with a variety of other buildings, investments, artifacts, legacies that they've left. So when you grow up in Cleveland or you grow up in the Cleveland area, Severance is one of the names you know. I mean, they leave behind physical manifestations like Severance Hall, but they also leave behind a legacy, a tradition to strive for. 클리브랜드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유니버시티 서클은 클리브랜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다. 이곳에서는 이미 절손된 세브란스 가문의 수많은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호수를 중심으로 세브란스 홀과 클리브랜드 미술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학도서관, 그리고 레이크사이드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세브란스가의 기부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 우선 세브란스의 기부의 특징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능한, 한마디로 기부 문화의 모범 답안을 일찍이 실천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현금을 기부하기보다는 건물에 기부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기부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덧붙여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 시대에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취해서 이 기금을 모아서 펀드레이즈
펀드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부가 가능하게 한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사실 100년 지난 오늘날에도 놀랄 만한 그런 기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로부터 시작된 기부의 노하우와 정신은 그의 아들 존 롱 세브란스와 딸 엘리자베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1800년대 초반 세브란스의 가문은 클리브랜드 최초의 이민자로 이곳에 정착한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아버지 솔로몬과 어머니 메리 사이에서 1838년 8월 1일에 태어난다. 그리고 1852년 세브란스는 클리브랜드의 유일한 공립고등학교 센트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고등학교에서 회계를 공부한 세브란스는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업해 회계사로서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는다. 회계사로 은행에서 8년간 근무한 세브란스는 27살의 나이에 사업가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타이터스빌로 향한다. 타이터스빌은 미국 최초로 유정이 발견된 곳이자 세브란스가 거부로 성장하기까지의 근간이 된 곳이다. 1859년 8월 상업용 원유 채취에 성공하면서 이곳에서 미국의 석유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원유를 발견한 지 1년 후 원유에서 등유를 분리하는 데 성공, 세계 최초의 정유소가 세워지고 1872년에는 대규모 천연가스 사업도 착수된다. 이렇게 미국의 오일머니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신흥 재벌들이 탄생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브란스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락펠러를 만나 본격적인 사업가로의 행보를 시작한다. 일찍이 정유 사업에 성공한 록펠러는 1870년 법인으로 스탠다드 오일을 설립한다. 스탠다드 오일은 초창기부터 미국 정유 생산의 약 10%가량을 처리하는 큰 회사였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록펠러는 믿을 수 있는 재무회계의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때 록펠러는 재무와 회계에 능통하며 같은 석유 사업을 하고 있던 세브란스를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 멤버로 영입하게 된다. 석유 사업의 발전과 함께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수많은 신흥 재벌들이 탄생한다. 클리브랜드로 돌아온 세브란스도 그중 하나였다. 세브란스는 고향 클리브랜드에서 자선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세브란스의 어머니 메리 헬렌 롱 역시 자선가였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유복자인 아들을 홀로 키우며 몸소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의 본보기를 보였다. 돈이 없고 갈 곳 없는 환자들을 위한 무연고자의 집에서 시작된 레이크사이드 병원은 세브란스의 어머니 메리 헬렌 롱이 설립한 병원이다. 의사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한 것이다. 성인이 된 세브란스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무연고자의 집 운영에 보탰으며 사업가로서 성공한 후에는 무연고자의 집을 레이크사이드 병원으로 확장하도록 지원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 병원은 자선병원이었다. 외래 환자는 무료였고 입원 환자는 하루 $1만 내면 됐다. 세브란스가의 기부 정신은 초기 미국 이민자들이 가졌던 청교도적인 신앙심을 기반으로 한다. 클리브랜드 제1장로교회는 이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다. 이 교회는 초기 이민자들과 세브란스 가문이 함께 세웠다. 올드스톤 교회라고도 불리는 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세브란스 가문에서 기증한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 퍼진다. 그들은 교회를 짓기까지 많은 돈을 기부했으며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봉사를 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가문은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었다. Central
arguments going on for many churches back then was to charge for pews or not. And the Severance family was a believer that the fee should be lower, if non-existent. So they would often supplement and help families with those pews to be able to attend the churches. When John and definitely Lewis Henry, when they were growing, I have to think that their parents talked with them greatly about the idea about what these resources are to be used for. And it's not just to build our own personal fortune, but it's to be used for the betterment of all. 세브란스가는 빈부와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한다. 그곳이 클리브랜드 제2장로교회다. 성공한 사업가의 결단력, 회계사로서의 치밀함,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워온 인간에 대한 존중이 기부의 근간이 되었다. 그의 기부 노하우 중 첫 번째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건물이 없다면 인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이것이 1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그의 기부 노하우 중 첫 번째다. 자선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세브란스를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홀든 우스터 대학의 신임 총장이었다. 홀든 총장은 한 채뿐인 대학 건물과 열악한 학교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을 결심으로 세브란스를 찾았다. 기부를 결정하기 전 세브란스는 우스터 대학을 방문해 지금의 상황들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다. 1899년 그렇게 홀든 총장과 세브란스의 인연이 시작된다. 1901년 6월 우스터 대학을 찾은 세브란스는 대학 건물을 둘러본 후 목조 건물 지하에 화학관을 두는 것은 마치 불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며 엄중한 경고를 한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1901년 12월 우스터 대학에 화재가 일어났다. 세브란스의 경고대로 화재는 지하 화학관에서 시작돼 목조 건물을 송두리째 태워버렸다. 건물 한 동이 전부였던 우스터 대학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학을 다시 지어야 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했고 홀든 총장은 수많은 복지가들에게 편지를 썼다. 우스터 대학의 모든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원인 불명의 이 불은 화학실험실에서 시작돼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세브란스는 우스터 대학 지원을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우스터 대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답장을 쓰기 시작한다. He was the first one to respond to the President Holden's cry for help. And he said, "Don't worry, we'll take care of it." And he immediately set up an office. His office was in Cleveland at the old arcade in Cleveland. He set up an office for fundraising and he went out and he went to all of the churches in Cleveland and all of his friends in the Presbyterian community and started the fundraising to try to help Worcester out. And he also, in that fundraising, gave $50,000 of his own money along with that he was able to raise. 우스터를 위한 세브란스의 기부가 시작되었다. 세브란스는 대학 건물 중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드는 화학관을 기부하기로 약속한다. 돈이 얼마가 들든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석조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석유 사업가 시절 타이터스 빌에서 몸소 체험한 기초 과학의 중요성과 인재의 절실함 때문이었다. 세브란스가 기부한 화학관이 바로 오늘날 새로운 우스터 대학의 시작이 되었다. 우스터 대학은 현재 재학생 2,000명이 넘는 클리브랜드 대표 대학이다. 세브란스가 기부한 화학관은 여전히 많은 학생과 교수진으로 붐빈다.
세브란스가 바라고 계획했던 것처럼 이곳은 지금도 학생을 위한, 사회를 위한 기초과학 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의 기부는 이렇게 100년을 넘어 지속된다. This building, I mean, it's 1902 it was built, and it's a very solid building. The wall behind you over there, that's the original outside wall right behind you. Each time it was designed, redesigned, they had the idea of making it possible for undergraduates to do research. 세브란스가 우스터 대학의 화학관을 기부한 것은 1902년. 그 후 한 세기 동안 이곳에서는 수많은 화학자가 탄생했다. 그중 우스터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아서 콤튼은 세계 화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콤튼 효과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1927년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는다. 세브란스가 기부한 건물 안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는 것, 그것이 그가 건물에 기부한 진정한 이유다. 사람을 위한 건물이라는 그의 철학은 화학관의 역사적 사건을 만든다. 우스터 대학의 화학관에 최초로 흑인 교수가 임용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브란스의 정신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건물이 없다면 인재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세브란스의 생각이 옳았다. 대학을 잃은 홀든 총장에게 든든한 대학 재건의 동반자이자 나이를 초월한 친구였던 세브란스. 둘의 인연이 우스터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다. 세브란스는 우스터 대학 재건을 본격적으로 돕게 된다. 현재 우스터 대학에는 세브란스의 기부로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모든 기부는 철저하게 학생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세브란스는 단순히 건물만을 기부한 것이 아니었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좀 더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길 원했다. 우스터 대학의 화학관뿐 아니라 체육관, 기숙사 등 각각 다른 목적의 여러 건물을 지어준 것은 모든 기부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세브란스의 철학을, 그리고 그 수단으로 건물에 투자한다는 기부의 노하우를 보여준 것이다. I think they would also say this after decades and decades of work, that if you need to build an organization to do something, then commit the resources to institution building. 아버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보다 효과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그의 자식들에게 전해주었다. 그의 외동딸 엘리자베스 역시 자신의 아버지처럼 건물에 투자하는 것을 기부의 노하우로 삼았다. 엘리자베스는 예술과 사람을 사랑했다. 여행을 즐겼던 그는 세계 각국의 여행지에서 수많은 예술품들을 소장하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언젠가 자신의 소장품들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했다. 오버린 대학은 졸업생들이 기증한 예술품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히 1908년에 클리브랜드의 한 교육자가 8,000점 이상의 아시아 예술품을 대학에 기증했는데 오버린 대학에는 이것들을 위한 장소가 없었다. 진귀한 예술품들은 캠퍼스 이곳저곳에 방치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하고 오버린 대학의 예술품들과 함께 전시할 미술관을 짓기로 한다. 그녀는 당시 뉴욕의 유명한 건축가 캐스 길버트에게 미술관 건축을 의뢰한다. 그리고 1917년
오버린 대학 미술관이 완공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오버린 대학의 미술관에는 4만 점이 넘는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는 엘리자베스가 기증한 8점의 명작이 포함되어 있다. 오버린 미술관에는 매년 4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누구나 무료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감동을 간직한다. In fact, we like to think of ourselves really as one of the top 5 college and university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Well, we're very happy today, all of the staff at the Allen Memorial Art Museum, that we really feel that we're upholding the legacy of the earliest days of the museum. We're all very proud of our history. And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this museum is that we are open free of charge to anyone. 1917년 6월 문을 연 이래 4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오버린 대학 미술관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입장료나 관람료를 낸 사람은 없다. 그리고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지원해 줌으로써 100년이 지난 지금껏 무료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세브란스 기부의 특징은 현금보다는 건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해석하건대 동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기부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는 기부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기부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미국이 발전하고 있긴 했지만 SOC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서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음악당이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기부를 함으로써 오늘날에도 세브란스의 그 면면한 전통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기부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술관 근처에 엘리자베스가 기부한 또 하나의 건물이 있다. 세브란스의 딸 엘리자베스가 의사인 남편 알렌과 함께 만들어낸 오버린 최초의 종합병원이다. (1907년) 엘리자베스 부부는 진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부는 총 15만 달러를 기부해서 현대식 병원 건물을 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 건물이 문을 열기도 전에 남편 알렌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의미로 알렌 기념병원이라고 이름 짓게 됐다. 본래 자선병원이었던 이 병원은 지은 지 9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엘리자베스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 This is a non-profit hospital, and that is also very much in keeping with Dr. Allen and Elizabeth Severance's interests. Dr. Allen spent his whole life administering health care to people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pay, and that theme continues today. And in the complicated world of American health care and the finances of it, we absolutely rely on donations to help us stay strong and keep growing. And these day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people who do not have health insurance or they don't have sufficient health insurance, or they're completely unemployed. There's a lot of need and a lot of charity care. And we're very proud that we can still treat them and provide a lot of charity care. 무료 진료를 위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가 만든 기금이다. 그녀는 죽기 전 800만 달러 기금을 조성했다. 병원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었다. A very significant gift now about 10 years ago was from the Elizabeth Severance Prentice Foundation of $1.1 million, which helped build our new emergency room. So the foundation in her name has continued, and that's very significant.
딸은 아버지의 기부 노하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엘리자베스는 건물을 지어주고 기금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해 두었다. 오버린 대학병원이 100년이 넘도록 자선병원으로 남은 것은 100년 앞을 내다본 기부의 노하우 덕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치밀한 회계사였으며 성공한 기업인이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동정심만으로 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기부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부가 성공한 사업이길 원했다. 그는 기금 조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기부 노하우였다. It isn't charities when I'm giving you money to buy food or to help you. It was to try to help the whole society, setting up foundations that would give money to schools, money to medical research. There was a different psychic behind it. But of course, psychologically, it's a way of helping people both ways. But 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세브란스 홀의 맞은편에는 미국 최초 의학 도서관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알렌 기념 의학 도서관이 있다. 엘리자베스가 기부한 이 도서관은 철저하게 계획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남편 알렌을 추모하며 의학 도서관을 만들기로 한다. 남편 알렌이 살아생전 모아둔 의료 도구나 희귀 도서를 모아서 전시한 것이 작은 시작이었다. 미국 최초의 의학 도서관답게 이곳에는 수술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증거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1900년대 이전의 수술 도구들 뿐만 아니라 희귀 의학 서적이나 외과 전문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다. She gave a very large sum, also her husband, Mr. Prentice, designated a large sum with the proviso that this fund will be used to maintain this building, which will only serve as a library. With a museum in it. So this cannot become, let's say, a building for a different purpose, because if it does, then we lose the funding, which has been invested, and we do live off of the investments from that fund. But it must remain a library, and also not only serve the medical community, but right from the beginning, she also said, this library is supposed to answer the needs of the general public. If the general public needs to know about a medical condition, this would be the library that they would come to. 엘리자베스가 운영 조항을 설정한 것은 100년 후에도 의학 도서관으로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영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도서관의 운영비가 끊기도록 해두었다. 철저한 계산과 계획을 기반으로 기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기부 노하우를 읽어낼 수 있다. 덕분에 그녀가 원했던 도서관의 모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클리브랜드가 미국 최고의 의학 도시가 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Well, I think that it's vital. Any medical school, in order to get their certification and to keep it up, has to have a medical library. So that's, part of our mission. Plus, I think that, physicians want to keep current, and we make it available to them, and we help them search for if they have topics that they need to research, or that we do medical literature searching. We give them the articles. So I think it's a great influence for the practicing physician. Keeps them, at the top of their profession. 클리브랜드의 수많은 선진 병원들의 중심에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학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100년 전 엘리자베스는 이미 의학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무료 도서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했다. 이처럼 세브란스 가문의 기부는 계획된 기부, 계산된 지원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의 두 자녀들이 보여준 기부의 철저함은 아버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와 닮아있다. 당시 세브란스는 우스터 대학의 재건을 위해 60만 달러라는 거액을 기부한 상태였다. 그는 60만 달러라는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세브란스는 편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충당할 테니 건물을 짓는데 20만 달러 이상은 투자하지 마라. You will get some people who, when they're part of a building project and they're just putting the money and they're just giving you the money and say, do what you need. He wasn't like that. He was definitely the kind of person who wanted to make sure that he was interested in every aspect of the project. 그리고 세브란스는 체육관이 완공되기까지 대학 측의 담당자와 수많은 서신을 주고받았다. 처음 약속한 자신의 기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었다. 그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보호장치를 하나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그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완충장치가. 거기다 기금은 그렇게 많은 이율은 아니지만은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기간 기부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시대에 벌써 기금을 통한 기부 행위를 했는데 아마 이분의 직업이 회계사였기 때문에 이런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세브란스는 남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체육관은 남자 기숙사 가까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림까지 그려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세브란스가 이렇게까지 체육관에 신경을 쓴 것은 몸과 마음에 대한 그의 철학 때문이었다. In not just science and not just religion, the idea of knowledge and spirituality, but also mind and body were very important to him. So he supported the building of the Severance Gymnasium. 세브란스는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육체를 하나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튼튼한 육체는 잘 지어진 건물을, 건강한 정신은 그 안에 사람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국 세브란스는 사람과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건물을 지어주고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우스터 체육관 역시 세브란스의 기부로 시작됐으며 그의 사후에는 아들 존이 뒤를 이어 완공했다. Related to that, they would also say one of the best investments that they've ever made over the long term and in many different fields, build human capital, give fellowships, help people with professional training, because the dividends when you help someone get good training last through the whole career. 세브란스는 기초 과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의 기부 목록 중에는 화학관이 여러 개 있다. 그중 첫째가 오버린 대학 화학관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심리학과 지리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 후면 1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세브란스는 석유 사업을 통해서 전문 인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비록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에 투자한 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다. It's very interesting that he chose to be a part of Worcester because really, he wasn't an educated man himself, and his son went to Oberlin.
as many philanthropists of that time period, Carnegie always was sort of the, you teach a person, and with the building of the library so that they can pull themselves up by their own bootstraps and go on and become great people. In education was the same type of thing. The idea of, for Severance was that the hope for any people is to educate. 100년도 훨씬 전에 세브란스가 기부한 대학 건물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학생이 배우고 토론하며 연구하고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면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베풀고 기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기부가 사람을 키우고 그가 또 기부를 하는 나눔의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바로 세브란스가 원하는 사회였다. 제가 어떤 기부 행위에 의해서 나중에 무슨 출세를 한다든지 큰 부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또한 기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기부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브란스가 이미 그 시대에 휴먼 인트레스트,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세브란스가 기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그는 병원을 지어 사람을 살리고 학교를 만들어 사람을 가르쳤다. 모든 것이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런 철학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졌다. 클리브랜드 미술관은 세브란스의 아들 존이 많은 기부를 한 곳이다. 세브란스 가문은 예술의 조예가 깊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느낀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원했다. 그가 바란 대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클리브랜드 미술관을 찾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클리브랜드 미술관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예술 작품을 통해 감동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These were not institutions that were simply there for the wealthy people to come in for a concert on Thursday night, dressed very well with their jewels on, or to come into the art museum to pay homage to fine art. These were institutions that were constructed for the public, and both the art museum and Severance Hall have always made an educational outreach effort. And so this was consciously created as a benefit for the entire society. 아들 존 세브란스는 클리브랜드 최고의 공연장 세브란스 홀도 기부했다. 1918년 창단된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는 연습할 공간도 공연할 극장도 갖지 못했다. 거리에 악사처럼 떠돌던 그들의 소식을 듣고 집을 지어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었으니 아버지의 기부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 롱 세브란스다. So that somebody who was going to, let's say, a public school in a Slovenian neighborhood in Cleveland would have the chance to expose to Beethoven, Brahms, and Bach. And it goes back to people like the Severances said, build it, open it, make it available to the people, let them get something out of it. 그는 음악을 통한 감동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1928년 존은 세브란스 홀에 $100만 기부를 약속한다. 그런데 이듬해 경제공황으로 그가 가진 재산이 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세브란스 홀이 완성될 때까지 $200만 기부했다. Most importantly, the creation of a permanent home for the Cleveland Orchestra, a home that the Cleveland Orchestra owned and operated,
made it possible, in my opinion, for the Cleveland Orchestra to be great. And that without Severance Hall, we couldn't have created this great orchestra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we wouldn't have this great orchestra today. Having such an elegant building as the destination for your public brought people to Severance Hall, brought people to the Cleveland Orchestra who may not have been music lovers first, but became music lovers because they were so entranced by the hall. 아름다운 세브란스 홀은 모든 일을 위해 지어졌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클리브랜드의 모든 시민,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관람한다. I feel this way. How wonderful people are that they had all that money that they could give and build a building like that that's beautiful. When you walk in, you just take a different air on. You feel you're somewhere else. It just makes you feel good. And to me, I think people that have donated their money to the city to make it beautiful have done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Just like the hospitals, these people that are donating, aren't the hospitals wonderful to go into? They're beautiful. Look how they take care of the people. The Severance Hall, when you walk in, I don't care, even as a child going through a concert, when you go to school, you had to get dressed in your Sunday clothes. You had to be very clean and neat and careful. You had to sit in the chairs the right way. You were instructed to be very careful. You just didn't walk in and sit. You played like you're a king and a queen when you walked. 그리고 오늘 누군가는 이곳 세브란스 홀에서 여왕이 되고 왕이 되는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아이에게는 오늘이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처음 만나는 날이 될 테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오늘이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마음속 깊이 각인될 것이다. 드디어 박수 소리와 함께 생애 첫 클래식 공연이 시작된다. 잊지 못할 하루가 저물고 있다. 아이들은 저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발길을 옮긴다. 이제 이 아이들은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It was very much for him this idea that education was not just book learning. Education was about people. It was about people learning how to be the best people they could for the community so they could better serve God and so that they could be physically sound and mentally sound. 100년을 이어온 세브란스가의 기부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건물을 지어 기부의 틀을 마련하고 기금을 마련해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했다. 그 결과 가문은 절손됐지만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기부는 살아있는 것이다. 한 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부의 주인공. 세브란스 일가가 잠들어 있는 이곳은 레이크뷰 공동묘지. 십자가 비석 아래 시대의 자선가들이 영면을 취하고 있다.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모든 것을 기부했다. 1913년 세상을 뗄 때 그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조차 없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처음 조선의 거액을 기부하면서 세브란스가 했던 이 말처럼 많이 가진 자보다 더 큰 부자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세브란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다.
1907년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조선에 왔다. 그의 주치의 러들러와 함께 자신이 기부한 병원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당시 조선은 일본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민초들은 근근히 삶을 이어갔다. 세브란스는 러들러와 함께 서울에 도착했다. 선교 의사 에비슨이 그들을 안내했다. 파란 눈의 외국인을 신기한 눈으로 훔쳐보는 조선의 사람들. 선량하고 꾸밈없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다. 세 사람은 이들을 위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리고 세브란스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 또 하나의 커다란 결정을 내린다. (1900년대) 초 일본의 침략 야욕이 조선을 혼란에 빠뜨렸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번화했다는 수도 서울은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전염병이 돌곤 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이 바로 에비슨이다. 에비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세계적 명문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업한 병원은 굉장히 사업이 잘 돼서요. 에비슨이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였어요. 이런 캐나다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의사가 온 가족을 데리고 제중원 당시 건물 일해 봤자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거기에 책임자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기부하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에비슨이 조선에 온 1893년 제중원은 조선 왕실이 운영하는 유일한 서양식 병원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4년 에비슨은 조선 왕실로부터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관받는다. 그로부터 1년 후 콜레라가 조선을 덮쳤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조선 정부는 그해 7월 동대문 근처에 콜레라 환자를 위한 격리병원을 설립한다. 콜레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1895년, 6년 이 대창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콜레라 방역 대장을 맡았는데, 에비슨이.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태어난 자신의 두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땡겨가지고 99년에 미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수많은 부자들이 활동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뉴욕. 그 중에서도 뉴욕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카네기홀은 1891년 개관한 이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에비슨은 기적을 경험한다. 안식년을 마친 에비슨이 카네기홀을 찾은 것은 선교본부의 요청 때문이었다. 뉴욕의 선교본부는 에비슨에게 조선의 의료 현실에 대해 연설해주길 요청했다. 그리고 1900년 4월 30일 에비슨은 5,000명의 청중 앞에 섰다. 조선에 현재 설립된 병원들은 건물, 장비, 사람, 수입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이유는 자금의 궁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8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있는데 모두 합하여 9명의 의사와 6명 내지 7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된 하나의 근대적인 병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연설은 클리브랜드의 대부호이자 자선가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1838년 8월 1일 클리브랜드 유클리드 거리에서 태어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미국 초창기 백만장자였다. 세브란스는 고등학교 동창인 록펠러와 동업하여 스탠다드 오일을 운영하게 된다. 스탠다드 오일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된 세브란스는 58세가 되던 해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자전가 세브란스는 치밀하고 과감하게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기부를 해왔다. 오버린 대학의 화학과는 세브란스 기부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양성되고 있다. 특히 세브란스는 홀든 총장과의 깊은 인연으로 우스터 대학에 많은 건물을 기부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건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도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체육관을 기부할 때는 체육관의 위치를 그림으로 제안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자신이 기부한 체육관이 좀 더 효율적인 건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세브란스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스터 대학의 화학관을 기부한 이유는 석유 사업을 하면서 기초적인 전문 인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의 관심과 투자는 클리브랜드 대표 대학인 우스터 대학을 잇게 했다. 사업가이자 회계사였기에 가능했던 계획적이고 철저한 기부, 그것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의 기부 노하우다. 오버린 대학 화학관을 시작으로 우스터 대학 화학관과 체육관, 기숙사, 그 외 수많은 대학 건물과 40여 개의 병원까지. 그 모든 기부 안에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살아있다. 자전가 세브란스는 이곳 카네기홀에서 에비슨의 연설을 듣고 조선 의료계의 미래를 바꾸는 큰 결정을 한다. 에비슨의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음을 정하고 그를 기다린다. 카네기홀 2층에 세브란스 씨와 또 다른 이런 유지들이 이제 이 강연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이때 세브란스 씨가 옆에 있는 우스터 대학 총장에게 저 젊은이의 얘기가 상당히 와닿는다. 세브란스는 에비슨에게 기부를 약속한다. 세브란스와 에비슨의 만남은 이렇게 우연하고도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에비슨의 회고록에 그 세브란스의 만남이 유일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세브란스 씨가 이모저모로 자상하게 질문도 하고 하는 이 얘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브란스 씨 입장에서의 어떤 제안, 이런 걸 에비슨 선생이 경험하고 나서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모로 치밀하고 자상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이런 돈을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1900년 10월 2일 세브란스의 기부 약속을 받아들고 에비슨은 조선으로 돌아온다. 에비슨은 병원 건축을 위한 기부금이 확보됐다고 고종에게 알렸고, 고종은 병원 부지를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당시 이 일을 담당한 조선 관리는 일본의 눈치를 살피며 병원 부지 지원을 차일피일 미룬다. 그렇게 병원 건축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세브란스 씨가 더 이상 조선 정부에 기대지 말고 땅값을 줄 테니 땅을 빨리 사시오 해서 당시 돈으로 5,000불을 보내서 지금 서울역 앞에 해당하는, 소위 예전에는 이제 도동 복숭아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략 10,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서울역 맞은편 세브란스 빌딩이 있는 이곳이 바로 병원을 짓기 위해 추가의 기부금을 받아서 부지를 마련했던 장소이다. 병원이 이곳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지리적 요건이 크게 작용했다. 그 땅이 이제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 처음에 구매했을 때 한 12,000평 정도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 위치를 아마 서울역이 전국 팔도강산에서 모든 환자가 올 수 있는 가장 그 근접한 위치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아마 병원이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러일 전쟁으로 건축 자재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에비스는 세브란스에게 재차 도움을 청한다. 처음에 10,000불을 주시고 나서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45,000불을 주시는데 총액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다우존스 미국 주가로 따지면은 그 정도 돈이 지금 한 250배 정도 커졌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또 금값으로 따지면은 한 100배 커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정도 돈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브란스의 계속된 지원 속에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 건립된다. 건물을 설계한 미국 건축가 고든이 직접 조선까지 와서 현장을 감독하며 지어진 세브란스 병원은 지하가 있는 2층 건물이었다. 지하층에는 외래가 자리 잡았으며 1층에는 의사의 사무실, 전력실과 진찰실, 2층에는 남성 외과가 있었다.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은 목적에 따라 공간이 분리된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병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뭐 당대 최고의 병원입니다. 뭐 설립 면이나 의료진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당대 최고였고, 이 세브란스 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던 일본 고위 관리들도 일본에도 이런 병원이 없는데 굉장한 수준의 일본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병원이다. 현대식, 당시로서는 현대식의 이런 병원 설비가 되고 또 여러 명의 의료진이 같이 근무함으로써 이 진료에 있어서 어떤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등한 병원이자 자선 병원의 성격이 깊었다. 또한 여러 전문의들이 있었으며 치료와 수술, 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이자 의학교였다. 그리고 3년 후 1907년 세브란스는 3개월의 여정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1년간의 세계 일주에 조선이 포함된 것이다. 주치인 러들로와 함께한 이 여행은 자신이 후원한 세브란스 병원을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에비슨을 통해 조선을 알게 된 세브란스는 자신이 기부한 병원이 조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다. 세브란스와 러들로는 조선 사람들을 만났고 진료 현장을 확인했다. 그들은 에비슨과 함께 골목골목을 누비며 조선의 현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자신이 기부한 병원 하나로는 수많은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세브란스는 조선인들을 위해 보다 멀리 바라봐야 함을 느꼈다.
더 많은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의사를 키워내야만 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의학을 교육하고 있던 네비슨에게는 훌륭한 지원군이 나타난 셈이다. 그 이후에도 에비스는 사실 이 세브란스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됩니다.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하나가 돈이잖아요. 학교도 짓고 학생들 기숙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의료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의료 기자재도 들어와야 합니다. 계속적인 기부가 일어납니다. 세브란스는 독립된 의학교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그리고 바로 세브란스 의학교를 기증한다. 학교는 세브란스 병원 앞쪽에 지어졌는데 이를 위해 세브란스는 많은 돈을 추가로 기부한다. 세브란스 의학교는 4년의 교과 과정을 통해 수준급의 조선인 의사를 양성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 충분한 수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세브란스 의학교의 초창기 학생들 중에는 백정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세브란스의 가치관이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의학교를 통해서 했던 그 투자가 결국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커가지고 이분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렸고 이분이 떠나가신 뒤에도 이렇게 큰 병원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908년 6월 3일 오후 4시 세브란스 의학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식 날 병원 입구에는 태극기와 일장기, 병원 위에는 성조기가 걸렸다. 잔디밭과 테니스장에는 통감부에서 빌려준 육군용 큰 텐트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 아래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가 준비되었다. 세브란스 의학교의 제1회 졸업장은 이또 통감의 손을 거쳐 총 7명의 졸업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이 바로 조선 최초로 체계적인 서양 의학 과정을 마친 면허 의사들이다. 서양이 기존에 우리가 전통이 가지고 못했던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문물을 갖고 있구나. 이것들을 수용해야 되겠다. 서둘러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공간이 이제 병원, 학교 이런 곳이죠. 그런 면에서 병원은 서구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을 불러일으켰던 건 분명하고요. 또 당시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그 전통적인 지배 질서였던 어떤 신분 질서를 벗어난 그런 진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예를 들면 에비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원장을 지냈던 에비슨 같은 경우에 국왕의 어이이면서도 또한 백정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진료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인들에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강고한 신분 질서가 붕괴되는 어떤 그런 일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했던 건 분명합니다. 1908년 당시는 일본 통감이 실질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상황. 이미 군대는 해산되었으며 해의 밀사를 보냈던 고정은 강제 폐위되고 아들 순종이 왕위에 앉았다.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지식인들이 그 선두에 섰다. 세브란스의 1회 졸업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의사로서의 편안한 삶보다는 독립운동가의 길을 선택했다. 세브란스 1회 졸업생 7명 중 젊은 나이에 사망한 홍종은과 대학에 남았던 홍석후를 제외한 5명 모두가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그중 김필수는 비밀결사조직 신민회에 가담하는 등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는데 그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 2회, 3회 졸업생들도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세브란스의 교육이 국가를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시대의 지식인을 양성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브란스는 자신이 키워낸 인재들의 활동을 보지 못했다. (1913년 6월 25일) 밤 10시 15분 유클리드 거리, 딸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세브란스는 세상을 뜨고 만다. 그의 죽음은 클리브랜드 사람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스터 대학 교회에서는 성대한 추도식이 거행된다. 이 추도식에서 세브란스의 막역한 친구 홀든 총장은 세브란스 시와 새 우스터의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송사를 낭송한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못했지만 세브란스에게는 평생 동안 기부의 정신과 노하우를 전수해둔 아들과 딸이 있었다. 세브란스는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대학과 교회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안은 세브란스가 죽기 전 약속한 기부 목록들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존 룽 세브란스가 이행했다. 그 결과 세브란스 사후에도 그의 아들과 딸 모두가 자선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세브란스가 죽은 후 작은 수첩이 하나 발견되는데 생전에 계획했던 기부 목록이 적혀 있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금만 19만 6천 달러였다. 아들 존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모든 금액을 집행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떠났던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그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나눔의 행복을 알았던 미국의 백만장자. 그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행복한 부자임에는 틀림없다.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을 유난히도 아꼈던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그곳에 가치 있는 선물을 남겼다. 자신의 주치의였던 외과 의사 러들로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보낸 것이다. 세브란스는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러들로를 추천하고 그 결과 러들로는 1912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게 된다. 1907년 세브란스와 함께 왔던 곳을 홀로 다시 찾아온 러들로. 이렇게 러들로는 조선 외과 의료계의 큰 스승으로서 26년간의 봉사를 시작한다. 러들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활동한 시기는 식민치하의 암흑기였지만 러들로는 진료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사람들은 선진국 수준의 외과적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러들로가 가르친 조선의 외과의들은 외과학 교실을 운영할 만큼 수준이 높았다. 그는 연구부를 만들어 한국인의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해냈다. 특히 한국의 외과 전문의 육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 분입니다. 그 결과 당대 우리나라의 외과계의 거두였던 고맹우, 이용술, 그리고 고병강 같은 이런 훌륭한 외과 의사를 길러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 활동을 계속했고 의료 문제를 개선하고
도울 그런 방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의학과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러들로는 젊은 시절 세브란스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며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그리고 2012년 척박한 몽골에서 러들로를 통해 이온 세브란스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목축업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인구는 과밀 상태며 의료시설은 턱없이 낙후되었다. 그런 이곳에 몽골의 의료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한국인 의사 3명이 있다. 이충국 교수가 몽골 생활을 한 지도 벌써 2년째. 한국에서 정년 퇴직한 후에 몽골 국립의과학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학생과 교수들을 가르치고 진료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몽골의 의료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몽골 의과학대학교 치과대학에는 치과병원이 없었다. 2년 전 이충국 교수가 몽골에 와 치과대학 부속병원 설치를 건의했고 지금 그는 몽골인 의사들과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서 경험한 내용을 여기 와서 발표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디스커스하고 또 학교에서 경험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환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구나라는 막연하게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특히 오늘 많이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충국 교수가 이곳 몽골에서 새로운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일명 에비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교환 교수 제도 덕분이다. Okay. However, after the rejection, what they do?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충국 교수를 파견했다.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한 내용을 이분들한테 전해주고 그걸 또 열심히 받아서 소화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의료계에 의미가 있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이상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나.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학부는 연대를 안 나왔지만 40년 동안 연대에 있으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에 나를 보내주셨다. 나눔의 정신은 이곳 연세 친선병원에서도 계속된다. 울란바토르시와 세브란스 병원의 합작으로 시작된 이 병원은 몽골 내에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유명하다. 한국말로는 봉사라고 그래요. 자상살 봉사. 우일칠계 그러죠? 우일칠계 좋습니다. 우일칠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연세 친선 병원만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원규 원장은 매주 한 번씩 의료진과 직원들을 교육한다.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몽골 사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연세 친선 병원의 비밀은 시스템에 있었다. 뭐 힘든 거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 의료라는 게 의사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간호사 혼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또 간접 자본이 따라주지 않는 것,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전문 분야에 여러 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혼자서 뭐 결과를 이뤄낼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최원규 원장을 기다린다. 최원규 원장은 몽골에 오자마자 몽골 말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몽골 현지 환자들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있는 거 цэртэй байх шиг байна. Цэртэй. Ханиач нь ах хүү юу? 병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환자들이 소통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최원규 원장이 추구하는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 과학이다. 몽골의 경우 이런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부족한 상황. 그래서 세균학을 전공한 임경일 교수도 몽골 의과학대학교에 보내졌다. 임경일 교수가 주로 하는 일은 몽골에서 성행하는 병들과 관련된 샘플을 채취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다. 요즘 임경일 교수는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성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일생 동안 아메바를 연구한 한국인 노 교수가 이곳 몽골 세균학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Яг одоо Монгол оронд одоо эмч паразитлогч хүн яг одоохондоо бол бэлтгэгдээгүй байгаа. Яагаад вэ гэхээр бол манайх одоо тийм бас нэг цөөхөн хэдэн тооны паразитууд биднэрт одоо юу гэдэг хүн амын нэг дээдлэн те одоо 30-40%-ийг эзэлдэг ч гэдэг юм. Эдгээр нь бол тийм нэг хөл түргээд байдаггүй учраас тэгээд хөл түргээд байхгүй дараагийн дугаарт нэг хаяа нэг одоо юу гэдэг хүний амь насанд аюултай тийм паразитуудын одоо кейсүүд ховорхон тохиолддог. Ийм ч учраас ерөнхийдөө бол яг тийм төгсөж байгаа эмчнэр нэг их тийм паразитын чиглэлээр суралцъя гэсэн одоо тийм бодолтойгоос илүү одоо мессеж ч юм уу эсвэл одоо юу гэдэг тийм эмэгтэйчүүдэрээ ч гэдэг юм уу хүүхдэрээ ч гэдэг юм уу дотроороо ч гэдэг юм уу суралцах сонирхолтой яг тийм паразитын чиглэлээр одоо суралцъя гэсэн сонирхолтой эмч хүн бол манайд бол харцангуй бага байдаг. Харин биоангаахын төгсөгч дөөс манайд бол паразитлогч хүмүүс одоо хүүхдүүд гарч байгаа анаахын барьцлага шиг дэмэргэлээр гарч байгаа боловч тэд нар бол бас яг эмч биш болохоор бас тийм яг патогенезер жоохон дутагдaltaй байдаг. Тэгээд манай профессор бол Монголд ажиллаж байгаагийнхаа хувьд бол энэ тухайн паразитаар үүсгэж байгаа өвчнүүдийн патогенезийг бид нарт аяас юм ойлгуулж ялангуяа экслог зурган дээр ингэж бид нартай их ажиллаж байгаад бол миний зүгээс баяртай байна. 몽골은 대규모의 지하 자원을 개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2012년의 몽골은 196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과 흡사하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게다가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요동쳤다. 혼란의 시기에 개인 주식 12,000주를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사람이 바로 유일한 박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초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유일한 박사시다. 이분이 유한양행을 창업을 하셨고 1963년에 유산으로 자신이 가졌던 주식을 전부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부를 하셨어요. 연구와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유한양행의 4대 주주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뭐 건물도 짓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는 9살 어린 나이에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 대가 없이 받았던 장학금만으로 대학 교육까지 마칠 수 있었던 유일한 박사. 그는 대학 졸업 후 식품회사를 설립,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후에 귀국해서 유한양행을 설립한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경영과 행동은 타인을 위한 기부로 종결된다. 그는 사업에 성공한 후 돈이 없어 학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국의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오랜 준비 기간 끝에 1965년 3월 정식 고등학교인 유한공업고등학교에 문을 연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지원했다. 학교의 설립 정신은 유일한 박사의 인생 철학, 성실이었다. 첫째는 이 기부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기관이 발전할 거로 생각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기부를 이제 하셨고, 두 번째는 생전에 했고, 사후에 한 게 아니라 생전에 했고, 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계속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그냥 기부한 걸로 그냥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개인의 재산, 그러니까 회사 재산이 기업의 재산이 아니라 제 개인의 재산을 기부했고, 그런 점에서 그 두 분들이 상당히 공통적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런 그의 모습은 100년 전 한국에 왔던 세브란스와 닮아있다. 대가 없이 받은 사랑과 나눔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곳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빠른 속도로 일어서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은 6.25 전쟁 이후 사회 재건을 위해 힘을 모았던 대한민국의 과거와 많이 닮아있다. 수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40km, 차로 달려 1시간 거리에 우리가 찾아갈 속소년이 있다. 속소년은 한때 하노이시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었다. 의료시설이 부족해 작은 병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한국인 의사 김시찬은 이곳에 병원을 지었다. 그 이름은 하노이 적십자 선의병원. 속소년은 주민의 10%가 빈민들이다. 이것은 그런 빈민들을 치료하는 무료 진료소다.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는 4-50명. (1995년) 처음으로 베트남과 인연을 맺은 그는 베트남의 빈민들에게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주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백방으로 알아보던 그는 하노이 적십자와 연이 닿았다. 그것이 바로 선의병원의 시작이었다. 병원 건물을 지을 부지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시찬 원장은 더 많은 자선가들을 끌어모아야 했다. 그는 베트남과 한국 양국 기부단체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부를 바탕으로 2005년 11월 7일 지금의 선의병원이 완성된다. 선의병원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의료시설이 미비한 곳에 이동 진료를 간다. 병원 식구들 모두가 분주하다. 김시찬 원장도 가방을 들고 나선다. 그는 학부 시절부터 에비슨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를 하겠노라 결심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그 후로 17년을 베트남에서 보내고 있다. 선의병원에서 2시간을 달려와 도착한 핫더이. 반가운 얼굴들은 한 달에 한 번 같은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다. 보건소가 많은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 한창이다. 약품과 의료기구들도 제자리를 잡는다. 환자들도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진료를 기다린다.
이곳의 환자들은 대부분 몸에 이상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혹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TB 할머니도 그런 경우다. 김시찬 원장이 베트남에서 의료 봉사를 한 지 벌써 17년. 긴 시간 동안 그는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중 하나가 베트남 말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유창한 베트남어로 말하는 그에게 환자들은 좀 더 빨리 마음을 열고 자신을 맡긴다. 이동 진료는 어린 환자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된다. đã điều trị không ho có thỉnh thoảng chồng vẫn ho không ho em không có được không để cho chồng vẫn trưởng trả tim mạnh à ôi mạnh 3살 된 후이마잉은 얼마 전 폐렴에 걸려 멀리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혹시 병이 재발한 건 아닐까 엄마는 이동 진료소를 찾아왔다. 아직은 약을 좀 더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이곳 이동 진료소 역시 모든 것이 무료다. 핫더이에는 잘 몰라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약 같은 걸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또 가난 때문에 여러 또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년 이후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예방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진료를 보던 김시찬 원장이 어디론가 이동한다. 이동 진료소까지 나오지 못하는 환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크억푸드 환자는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지만 치료하지 못했다. 통증은 심해졌고 5개월 전부터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병명은 결핵성 척수염이었다. Anh ơi, nằm xuống thì là do đau lưng thì là không thể nằm ngửa thì là thoải mái không? Nằm viện uống đến tháng rồi. Nhưng sau quay về thì tiếp tục uống thuốc không? Có. Bây giờ thì đang uống thuốc không? Sau cái đó thì là không. Nghĩa là gì? Tôi nghĩ rằng là làm sao mà dừng lại? Bởi vì nếu muộn, bởi vì bây giờ thì 가족들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해두고 있었다. thì nếu không đi lại thì là tệ như thế thì là không thể đi được. Không có công thức điều trị gì nữa.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재활치료뿐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 여기 있는 동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의사뿐만 아니라 여기 사실 사회 지도자도 그렇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올라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의 이동 진료를 마치고 선의병원이 있는 속소년으로 돌아가는 길. 짧은 일정에 아쉬움이 많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 계속적으로 이곳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야죠.
세브란스가 100년 전 닦아놓은 그 기반 위에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한 누군가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제2, 제3의 에비슨과 러들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제2, 제3의 에비슨과 러들러를 길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세브란스다. 세브란스가 지어놓은 병원과 학교는 오늘도 사람을 치료하고 가르치며 세브란스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종교관에서 시작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자신의 기부가 유지되도록 한 기부 노하우. 세브란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학교는 앞으로 사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세브란스가 원하던 인재를 키워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 기부 문화의 미래다. 1904년 40개의 병상으로 출발한 세브란스 병원은 2012년 병상 2,000개의 대한민국 대표 병원으로 성장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르는 그 이름, 세브란스. 2012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브란스를 기다리고 있다. So here we stand in our secret place, where the sound of the crowd is so far away, and you take my hand and it feels like home. We both understand it's where we belong. So how do I say goodbye? We both have our dreams, we both wanna fly. So let's take tonight to carry us through the lonely